안녕하십니까. 풍수지리학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할 독고거사 최용준입니다. 오늘은 제22강으로 들어가 가지고 사의 형체를 보고 기와 천을 알아보는 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를 각각 띄어서 볼 줄 아는 분들은 산에 가서 어느 정도 산을 볼 줄 안다 하는 사람들의 라서 이 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는 용과 맥과 맥의 관계에서 혈처의 뒤에서 1, 2, 3절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조산까지 절수를 씌어 가지고 대수를 계산하는데요. 즉 혈처의 바로 뒤 1절이 1대입니다. 혈처의 바로 뒤 2절이 2대고 혈처의 바로 뒤 3절이 3대를 갑니다. 즉 묘지를 쓰고 1대 발복, 2대 발복, 3대 발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재상이 나온다, 국회의원이 나온다, 장관이 나온다, 검사가 나온다, 판사가 나온다, 부자가 나온다, 이런 것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라는 것이 어느 정도 중요한 거는 묘지를 쓰고 무슨 방향의 사가 어떠한 사가 있으니까 어떠한 인물이 나오고 그 사람의 성품은 어떻게, 그 자손들의 성품은 어떻게 생겼다, 덕스럽다, 조잡하다, 옹졸하다, 호골이 나온다, 이런 것을 보는 방법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사들은 함부로 눈에 안 띄어요. 그래서 이 같은 사가 있어도 혈처에서 보아서 무슨 방에 있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요, 그 아미사가 손방이나 신방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자 자손들이 현숙하고 정숙하고 어여쁜 미인이 며느리로 들어오죠. 또 자손을 낳으면 어떻습니까? 자손들이 얼굴이 수려하니 단정하고 참 좋습니다. 정숙하고 사 하니까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 사야말로 혈처의 기륭하복을 알려주는 것 중에서 50%를 차지해 버립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 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가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눈에 익혀야 됩니다. 항상 산을 각각 나누어서 볼 줄 아는 사람 알아야 되고, 첫째는 사 보는 법이에요. 산을 각각 하나씩 나누어서 볼 줄 알아야 되고, 큰 산이 있죠. 큰 산 앞에 먼 멋이 있고 먼 멋이 있고 먼 멋이 달려 있고 하는 것을 나누어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를 보는 방법을 알면은 또 맥도 금방 찾습니다. 왜 그런 거는 사를 볼 줄 알면 맥이 흘러간 것도 보이거든요. 맥은 현무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맥기봉을 이루고 내려오다가 다시 도두를 해가지고 성진봉을 만든 다음에 입술을 하고 내려오다가 결인을 해가지고 입술을 해서 혀를 만들죠. 결인하고 입수한 데서 기와 맥과 영을 달고 들어와가지고 태극과 훈원을 거쳐가지고 혀를 만듭니다. 이 명칭만 알면은 수월해요. 그런데 이것들을 모르니까 산에 가서 맥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땅의 기운을 몰고 들어오는 것이 맥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 맥입니다. 그래서 맥을 첫째는 볼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혈은 찾았다 하고요, 가정을 하고, 두 번째는 맥기를 찾아서 천심, 땅을 파고 시체를 놓는 법을 또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밖에 있는 자양, 분금을 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 사를 보는 법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사라는 것은 혈처의 기흉하복을 갖다가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 하니까 간단하고 하나씩 하나씩 있으니까 이까지 것 해버리면 평생 가도 풍수지리학에는 눈이 떠지기가 힘들다. 그러나 이런 강의를 듣고 사를 산에 가서 저것은 스승님하고 같이 답산을 하게 되면은 모르는 스승님한테 100년을 옆에 있어봤자 아무것도 모릅니다. 진실하게 아는 학자적인 풍수지리학의 첫째 학자이면서 둘째는 눈이 떠진 스승한테서 얼마 안 배우면 바로 알아버려요. 그건 사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봐왔기 때문에 알려주면 쉽게 압니다. 예를 들어서 음양을 볼 줄 알고 사상을 볼 줄 알고 팔개의 용을 볼 줄 알고, 팔개용 간단하다겠죠. 용이 대관령으로 오는 것들이 8개령이에요. 거기서 3개씩이 찢어져 나가는 것이 24령이고, 그 감캐 용이 풍만하고 산덩어리가 풍만하고 투투하게 내려오는 것이 그 감캐예요. 클 것자 그 곤캐, 높이 오는 용이 곤캐의 용이다. 또 평건캐, 봉우리가 반반하게 등선이가 오는 것이 건캐의 용이다. 등어리가 가늘게 오는 것이 이캐의 용이다. 풍손캐, 두툼하고 아름답고 만들어주면서 덕있게 덕스럽게 내려온 것이 오선풍의 풍손캐다.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개의 앞자리를 알면은 이렇게 쉽습니다. 거기다가 오행만 몇 가지 덧붙여 버리면은 용에서 보는 오행이 있고, 현묘에서 보는 오행이 있고, 또 맥에서 보는 오행이 있고, 과엽에서 보는 맥이 있고, 이렇게 오행이 각각 있어요. 나머지는 구성하고 12운성하고 맞춰가지고 8개, 64개만 딱 놓을 줄 알아버리면 산은 자연적으로 2기까지 터득합니다. 그리고 행기라는 것은 산의 형태인데, 산의 형태 보는 법은 이런 식으로 배워가지고 스승을 모시고 가서 저 스승이 알려주는 대로 딱 눈에다 사진 찍듯이 찍어버려요. 그러면 한 2, 3개월만 따라다녀버리면 도사가 돼버려요. 산은 스스로 터득이 또 돼버려요. 그러고 나면은 산이라는 거는 어렵다 생각지 마세요. 세상 쉬운데 알기까지가 어렵죠. 현기학 쪽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음양에다가 사상에다가 오행 성체에다가 구성체 요거 알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변체되는 것은 거기서 거기니까 다 똑같아요. 크고 작고 변체고 조금 일그러지고 반듯하고 한쪽에 있고 이런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요라는 것은 뭐냐, 산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구부러져요. 그러면 여기서 작대기처럼 가지가 받쳐주는 것, 이것이 요, 받쳐주는 가지. 이거는 지각이라고 안 해요. 요라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요성이에요. 도는 뭐냐? 토성체 산에서 도가 있으면 다른 데는 없어요. 도가. 가지가 이렇게 옆으로 살짝 내려쳐준 것이 도입니다. 그런데 요도 해버려요. 그 요성을 가지고. 그거는 틀린 말이니까 요와 도는 틀리다. 그러나 요와 도는 또 한편으로 보면은 토성체에서 도성이 있는데 토성체 외에는 도가 없어요. 이것이 정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두시기 바라면서, 또 우리가 지난번에도 강의 드렸죠. 묘지를 요즘에는 어떻게 묘지를 쓰냐? 이 묘지로 봉분을 하려면 이렇게 암산하고 묘지 청구하고 똑같이 파버립니다. 이거는 1000만 번을 물어도 답이 없어요. 왜 그런 거는 맥을 찾아서 72룡에 대한 고망상 이거 털어버리면은 60룡이에요. 60룡이 60갑자를 붙입니다. 그래 갑자를 쭉 해준 거면 60나분으로 봅니다. 이 주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64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60나분을 붙여서 봅니다.
그래서 상생상극으로 간단하죠. 이 맥이 60맥 중에서 왜 맥에서도 분금을 놓는 법이 천간의 분금이에요. 묘지를 팠을 때 분금이에요. 맥을 타고 맥과 망인과 합을 붙여주려고 그 분금을 놓습니다. 달리 분금 놓은 거 아니에요. 상극이면 안 되니까 토맥이면은 수로 천간 분금을 놓아줘요. 고호망상은 빼버립니다. 그래서 12개를 빼버려요. 그래서 60명의 맥을 봐가지고 용하고 맥하고 혈하고 맞춰 놓으려고 안산의 좌양은 있다. 그것이 37밖에 없어요. 좌3푼, 우3푼, 좌7푼, 우7푼. 37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금은 37이라 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사는 여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측으로 돌아와서 맥이 이쪽으로 쓰면 천간을 팔 때는 이렇게 팝니다. 그리고 묘지 안산은 이렇게 놓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놔버려요, 요즘 사람들은. 그리고 좌측으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좌측으로 하면 이렇게 하고 간단하죠? 그러나 이 법규를 모르니까 맥은 망인하고 맞추려고 분금을 놓는다. 그리고 묘지를 쓰고 안산을 맞춰서 안대에 놓고 분금을 놓는 것은 어느 자손에게 DNA 지기가 가게끔 발복을 하게끔 놔주려고 분금을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직맥이 있어요. 곱게 들어오는 맥에서는 똑같이 파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입니다. 똑같이 천간도 똑같이 좌양도 똑같이 놓습니다. 이게 하나밖에 똑같이 놓는 건 직맥밖에 없어요. 직맥에서는 항상 살기가 하나씩 달고 들어온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선 우천으로 안 와도 이게 직맥이 이 좌측에서 직맥이 들어오면 또 이 맥을 천간은 이렇게 팝니다. 그럼 묘지 좌양은 이렇게 놓고, 그리고 우측으로 돌았으면 또 이렇게 천간을 파고 놓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묘지와 안산은 이렇게 놓고죠. 반드시. 이게 영룡이에요. 우측으로 돌아서 영맥이 되었으면 맥이에요. 천간을 팔 때는 이렇게 거꾸로 파요. 그러면은 조산을 보겠죠. 이것이 해롱고죠. 그렇습니다. 또 좌측으로 돌아서 왔으면은 또 이렇게 천간을 파고 시신을 묶고요. 거기서 말탈기자 기혈이 있습니다. 산상에서 가면은 이렇게 놓아야 정상인데 앞이 높아요. 그러면 역장을 합니다. 이렇게 놓습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역장을 해요. 그래서 산상에서 역장, 행룡의 역장이 이 말입니다. 이것 보고 행룡의 역장이 영룡의 행장이라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사로 들어가서 삼길 육수 방에 있는 사는 수력에 좋게 있으면 아주 큰 발복을 한다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삼길이라 하는 것은 손신, 태정 이런 것이 있어요. 삼길이에요. 간병, 간방하고 병방하고 맞바라보고 있는 것, 손방이나 신방에서 맞바라보고 있는 것, 이것 보고 응한다고 그래요. 삼길육수, 삼길이라 하는 것은 진, 경, 해방일 갖다가 삼길맥이라고 그렇습니다. 맥이 들어오면 진방으로 들어오거나 경방으로 들어오거나 해방으로 들어오는 맥을 갖다가 삼길맥이라고 그래요. 그럼 육수맥은 어떻습니까? 손방이나 신방으로 들어오는 맥과 간방이나 병방으로 들어오는 맥과 태방이나 정방으로 들어오는 맥, 이 6개를 갖다가 육수맥 그렇습니다. 사도 각각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 사들이 삼길 육수방에 있거나 좌향하고 녹방의 좌와 녹방이 되어요. 녹방은 간단하죠. 갑록은 인력은 뭐 이런 것이니까. 갑방이면은 갑좌면은 인방에가 이 사가 있다. 그러면 녹방에 있으니까 좋죠.
더군다나 수력에 있고 좋은 사가 있으면 더 좋죠. 그런데 포태양생 12운성을 붙여가지고 삼길육수방이나 녹방이나 찰옥방 이런 곳에 있는 것이 생황방이 되면 더 좋습니다. 사절방이 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약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를 볼 때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무슨 방에 무슨 사가 있어 이렇게만 알면 안 됩니다. 무슨 방에 있는데 무슨 사가 있는데 여기는 삼길방이다, 육수방이다, 녹방이다, 찰옥방이다, 마방이다 이렇게 있는 것들은 다 좋은 것이다. 첫 번째로 잠가 놓은 창고사. 이 산이 이렇게 있어도 이것들은 잊어버리세요. 이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없다 하고 봐버려요. 그래서 책에다 사를 그릴 때에는 이렇게 하나만 그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를 보는 방법인데 이것은 전부 다 띄어버리고 쪼개서 그것을 보는 것이 사를 보는 법, 그렇습니다. 이 속에 이게 들어있어요. 이것입니다. 이게 들어있어요. 이것 하나만 가지고 잠가놓은 창고사다. 보물을 가득 채워놓고 딱 잠가놨어요. 잠가놓은 삼고사가 무슨 방이요? 삼길방이나 육수방이나 녹방이나 찰옥방이나 마방에 있으면은 아주 좋겠죠. 이런 사가 보물을 넣어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 창고다. 그래서 이런 것이 사가 있으면은 부와 기는 물론이요 문관과 무관도 자주 나온다. 이거 알아주시면 되고, 최고 갑부도 나와요. 어느 방이에요? 삼길방이나 육수방이나 녹방이나 찰옥방이나 마방이나 또 생황방, 생황간대방이나 여기에 있으면 최고의 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사를 보는 법의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큰 산이 있어도 이 산 뒤에 것은 다 떼어버리고 보는 법, 이거 보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뒤에다 산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떼어버리고 이것만 놔두고 이것만 보는 것이 사를 보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있으니까 큰 산 안에 금성체와 이건 이제 구성체로 들어가는데, 금성체의 한쪽이 토성체로 변한 산이 둥글둥글한 것 4개의 산이 그 안에 있으면은 저것은 창고사다. 창고사인데 방향이 어디가 포트 12운성으로 박아쓰고 생황간대 방이나 삼길방이나 육수방이나 걸록방이나 찰옥방이나 영마방이나 있으면은 최고의 역할을 한다.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문가는 장군이 나오고 무가는 이품의 배설까지 나온다. 발복은 진경해미방에 있으면, 진경해는 삼길방이죠. 또 진경해미는 장남방이에요. 진경해미방에 있으면 장남이 발복을 하고, 감계 신진방에 있으면은 가운데 자손이 발복을 한다. 진경해미는 장남이요, 감계 신진은 중남이에요. 가운데 아들이 자손이에요. 진경해미방에 창고사가 있으니까 장남이 문무관이 나오는데 장군도 나오고 최하 이품 벼슬아치가 나오겠다. 거부도 나온다. 혈로 떨어졌을 때 말이에요. 즉 혈이 아닌 곳에 이런 거 있어봤자 말짱할 것입니다. 혈처 여기가 좋은 혈이다, 혈에다 묘지를 썼다 하는 가정하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신방에 있으면 장녀가 발복을 하고, 손신은 장녀거든요. 이임인술방에 있으면은 애손 발복을 하는데 가운데 여자가 발복을 하고, 또 태정사충방에 있으면 막내 딸이 발복을 한다. 체는 한쪽은 금체요, 이제 나오죠. 한쪽은 금체요, 한쪽은 토성체예요. 그 속에다가 금산이나 토산이 있는데 무령을 볼 때는 포란형으로 본다.
이제 앞에서 이게 안산이 되어요. 안산이 이제 무령으로 볼 때에는 무슨 짐승이 알을 품고 있는 형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가치사, 도리깨 가짜. 아주 천한 것입니다. 이거예요. 가치사. 혈체에서 앉아서 보면 이것이 있어요. 이것이 있으면 아무리 생활관대방에 있다 하고 삼길육수방에 있다 하더라도 천한 게 나쁩니다. 그 사람의 벼슬아치가 단명해져 버려요. 벼슬을 먹던 자손이 단명해져 버리고 그 뒤에는 어쩌습니까? 천한 후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치사는 천한사, 담가놓은 참고사는 아주 좋은 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곡식을 치는 도리깨 같은 그런 형체가 두 개가 디귿자처럼 삐뚤어지게 있는 사, 이것이 가치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역시 이 디귿자만 빼고 이 산을 버려버릴 줄 알아야 돼요. 눈으로 띄어내버리고 디귿자만 눈으로 사진 딱 찍은 이것이 저것이 가치사다. 이게 사를 보는 법이에요. 이 산 전체를 봐버리면은 이게 안 나와요. 사를 절대 죽었다 깨나도 못 찾습니다. 이 사를 찾는 법은 산을 하나씩 띄어서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만이 이 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들을 못 봐요. 이 가치사는 천언사다. 가치사가 천하면 어떻습니까? 자손이 나무손에 맞아 죽고, 이 도리깨로 두드러 패는 시기니까 나무손에 맞아 죽고, 고독 오고, 형제간에 불화를 오고, 또는 동서남북으로 형제간이 흩어져서 고도곡에 사는데 재물이 들어오면 나가고 천에게 항상 남의 빚을 빚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 이 가치사는 아주 나쁘지요. 그러면 이 가치사가 또 더 나쁘려면 어쩌습니까? 사병절 태방에 있으면 더 나빠요. 채는 토성채, 누워있는 토성채요. 한편으로는 누워있는 목성채입니다. 나무를 비어서 눕혀놓은 목성채. 토성채, 이건 야지에 있습니다. 야산에. 밭도 될 수가 있고 언덕도 될 수가 있고 조그마한 산도 될 수 있고 아주 적어요. 이 사들은 요거는 크지만은 이런 것들은 적습니다. 그래서 아주 흉하다. 그래서 이런 흉한 것은 어떻습니까? 흉한 것은 버리고 제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압한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버릴 줄 안다. 세 번째로는 개천기사, 그렇게 줄줄이 안 읽습니다. 개천기사 이렇게 읽어요. 개 띄고 천기사. 하늘의 깃발이 솟아오르고 있는 사다. 이래서 개천기사. 그렇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쭉 이해했으니까 개천기사 이래버리거든요. 개천기사라 하는 것은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당당하게 꽂아놓은 깃발이다. 이것이 혈체에서 보이면은 귀격이니까 장군이 나오고 무관으로 급제를 하고 군대에서 사관학교나 경찰대학이나 이런 것에 사람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특별해서 이품의 벼슬까지 오를 수가 있다. 체하가 차가는 되겠죠. 이것이 수구에 있으면 개천기사 하문이 되겠죠. 그래서 수구라 하는 건 물이 파가 끝나는 밖에 만일에 수구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파가 돼서 개천기사가 한문이 되었으면 혈체에서는 안 보여야 됩니다. 이 수려하고 내려오는 모든 산이 층층이져요. 제일로 높고 그 다음. 이 개천기사는 여기 다 봐야 돼요. 버려서는 안 됩니다. 층층이 깃발처럼 생겼는데 제일 아래에 있는 것은 화성체의 산으로 만들어져야 개천기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천기사가 못 되어요. 다른 사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아래에 있는 제일 작은 봉우리는 화성체로 이루어질 것. 이러한 곳에서는 충신이 나오고 장군이 나오고 이품이 벼슬아치가 나오는데 삼태가 뭡니까? 하나 둘 셋.
삼태가 이루어져서 있으니까 정의롭고 충신에다가 덕인이 있고 호골이 나옵니다. 기륭을 보는 방법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전체 이것만 가지고 기륭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맥도 봐야 되고 현무도 봐야 되고 절수도 봐야 되고 이렇습니다. 청룡백오도 보는 법도 사예요. 개천기사는 아주 훌륭한 사다. 그러면 어디가 있으면 더 좋으냐. 예를 들어서 시장을 해먹어도 강주 직할시장하고 서울 특별시장하고 같습니까? 틀리죠. 삼길방이나 육수방이나 녹방이나 차록방이나 그렇지 않으면 영마방이나 이렇게 있으면은 더 훌륭한 인재가 나옵니다. 그럼 네 번째로 객관사.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앞에가 혈처에서 딱 봤을 때 객관사가 묘지를 바라보고 들어오면은 자식이 죽어서 통곡하고 있는 형체가 되어버리니까 이런 게 아주 중요하죠. 객관사는 토성체가 누워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죽으면 들어가는 늘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르고 좋습니다. 객관사는 혈처에서 보였을 때 토성체가 상처가 나가지고 이 토성체가 여기에 상처가 났죠. 상처가 나가지고 밖에서 볼 때에는 죽은 사람이 들어가서 눕는 관처럼 생긴 산. 그러면 그 어떤 것이 관인지 어떤 것이 상자인지 구별을 못 하겠죠. 객관사는 그 옆에 일그러지고 파손된 곳에서 흘려서 내려오는 것이 관. 이게 없으면은 상처가 난 것이 없으면은 상자로 봅니다. 목성체로 또 볼 수가 있는데 나무를 탁 비어서 절반 반토막으로 눕혀 놓은 것, 이것이 객관사입니다. 이것이 살성이라고 그래요. 살성. 사를 보는 법은 이것은 던져버리라고 그랬죠. 그러나 또 봐야 돼요. 이 산 때문에 이것을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산 속에서 이것을 구별하는 방법을 찾으라고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딱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금방 찾아버리죠. 그런데 이 산이 많은 곳에 조그만하게 이렇게 있어요. 이것을 찾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면서 이것이 있으면은 어떠한 발복에 영향을, 기륭합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까지 함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손이 흩어져서 밖에 나가서 얻어먹고 된 거린이 나오고 가난하면서도 질병이 많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띄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된다. 어디가 있으면 더 나빠요? 사병절퇴. 방해가 이것이 있으면 더 나빠요. 또 더 나쁜 것은 묘지를 빤듯하게 찌르고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면 더 아주 나쁩니다.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는 그 판단으로 기륭방응하고 앉아있는 형태, 혈을 보고 찌르고 들어오냐, 혈처를 보듬어주냐, 혈처를 보고 달아나느냐, 이런 것을 봐서 더 기륭합이 강해진다. 이건 평지에서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평지에서 작은 언덕도 되고 밭에서 네모진 길쭉한 것도 기고 한나의 논 길쭉한 것도 기고 이것이 객관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대사. 이거는 아주 좋은 거예요. 거울경자에서 경대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얼마나 보기가 간단하죠. 이 산에 묻혀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산을 딱딱 띄어볼 수 있는 눈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토성체지요. 거울이 반듯하죠. 토성체. 둥근 것도 있어요. 뚜렷하게 있으면 좋고 사람이 정지고고 문간이 나오고 미녀가 나오고 삼품 벼슬이 벼슬아치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것이에요. 여섯 번째로 고루사. 일명 창고사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토사는 앞에 있고 화산이나 목사는 뒤에 있다. 토사는 앞에 있고 이거는 빼버리라겠죠. 토사는 앞에 있고 목산이나 화산은 뒤에 있는 것이 고루사입니다. 부를 주장해요. 귀는 적습니다. 부자가 먼저 나온 뒤에 귀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록을 먹는 사람이 뒤에 나온다. 그러니까 자손들이 한몫하고 우애를 자른다. 이걸 이해하시면 되고, 또 자손들이 인물이 예쁜 사람이 나와요. 현모 양처가 들어오고, 그리고 손신이나 고루사 같은 데는 정의롭고 고다요. 경대사도 마찬가지고. 7번째로 이 광창사는 평생 가도 잊지 마세요. 빛광자, 찌르창자. 그래서 창으로 찌르고 있는 사, 만일에 이게 혈초로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살인자가 나오고 타살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사형수가 나옵니다. 그럼 이것도 보는 법은 어쩌냐? 이 산 속에 가라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산이 없다 하고 연원만 띄워놓고 봅니다. 그러면 창날이 세 가지로 딱 찌르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것이 광창사입니다. 광창사라는 산은 수성체 2개로 이루어진 수성체의 산에서 그 속에 화성체로 끝이 되고 끝이 올라가고, 상은 3개의 끝이 날카롭게 있고 하는 좁아지는 것이 광창사라거더라. 이것이 혀를 찌르고 들어오면은 살인자가 나오고 사형수가 나오고 타살을 당해 넘이 우리 자손들을 죽인다. 이런 것이 나온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8번째는 갱옥사. 이것도 아주 흉해요. 산의 형체는 이것이 지금 갱옥사입니다. 소가 병들어서 누워있는 형체를 갱옥사 그랬습니다. 이 갱옥사가 혈초로 들어오고 있으면 아무리 대명당이더라도 자손들이 50살을 못 넘기고 죽어요. 그래서 명이 짧다 그 말입니다. 이 주역에서는 건캐가 되기 때문에 타협이 없어요. 그래서 강하다. 강한데 흉하게 강하니까. 그런데 야지에서는 손사방의 아우사가, 손사방이 좋다고만은 마세요. 손사방에 이게 있으면 자손들이 요절을 간간히 한다. 젊어서 죽는 자손들이 간간히 나온다. 그래서 손사방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다. 절패방이 손사방에 있을 수가 있죠. 그 후손들의 명을 단명하게 맞는다. 가부가 나온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시면 간단합니다. 교호사. 이 교호사라는 것은 호랑이가 죽은 동물을 물어뜯고 있는 형체다 해서 교호사라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호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지만은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것, 이게 교호사라 그러더라. 갱옥사는 하나 달랑달랑 있고, 교호사는 2개가 양쪽으로 2개가 달랑달랑거리고 있는 것이 교호사라 그러더라. 이해가 쉽죠? 호랑이가 짐승을 잡아서 물어뜯고 있는 행위다. 말만 들어도 덜 좋죠? 나쁘죠? 이 급사를 하거나 악사를 해요, 후손들이. 교호사는. 교호사가 인방에 있으면 묘지를 쓰고 호랑이에 물려가서 죽습니다. 옛날에 말이 그래요. 지금 호랑이도 없으니까 교통사고 나서 죽는다고 하면 맞겠죠? 교호사가 인방에가 있으면은 옛날에는 묘지를 쓰고 호식에 간다. 호랑이 밥이 된 호랑이가 잡아먹는다. 이런 사입니다. 각각의 사를 볼 적에는 전부 다 띄어버리고 이 알로 보고 이것만 보고 이렇게만 보고 이렇게만 봐야 된다. 사보는 법 쉽죠. 그러나 막상 산에 가서 보려고 하면 힘듭니다. 이게 하면 지리학의 50%는 아는 분이에요. 더군다나 현기로 들어가서는 70%를 아는 사람입니다. 현기로 들어가면 이 사를 딱딱 해서 대번 보고 저건 무슨 사, 저건 무슨 사, 저건 무슨 사 이렇게 아는 사람은 70%는 현기의 70%를 아는 분이에요.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런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맥도 금방 봐버립니다. 맥이 안 보이겠습니까? 이런 사를 볼 줄 아는데 맥이 안 보여요. 맥은 내려오면서 좌우에서 호위하고
길방으로 내려가는 것이 맥이에요. 나머지는 가지들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하죠. 이렇게 수월합니다. 갱옥사가 손사방에 있으면은 50 안에 자손이 죽는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교사가 있으면은 인방에 있으면 호랑이에 물려 죽는다. 주의할 것은 산이 높은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지나 언덕 이런 것, 밭이나 눈 이런 것까지 보아야 된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수만 가지예요. 지금 겨우 이제 9가지 했는데 수만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눈에 들어서 익힘으로 인해서 뭐가 됩니까? 생기에는 눈이 떠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환절기에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가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